OBS와 공동체 라디오가 함께하는 전국 라디오 자랑. 이 방송은 OBS 99.9MHz와 남해 FM 91.9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나의 꿈, 새해 소망, 그리고 추억의 밥상, 뭐하고 놀지 하는 주제로 재밌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 오늘은 나의 인생 방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문경호입니다. 예, 오늘은 또 특별히 게스트 세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남해의 고향인, 찐남해 출생인 우리 남해 인문학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서재심 게스트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재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오늘 기대됩니다. 나의 인생 방황기. 우리 남해에서 어떻게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는지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예, 두 번째로 또 우리 안현숙님, 예,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현숙입니다. 예, 인생 방황 이야기 기대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또 한 분 있죠. 우리 박종숙님. 예. 네, 반갑습니다. 방황은 뭐 도시나 시골에서나 늘 하는 거죠. 박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게스트분들과 함께 나의 인생 방황기. 우리가 지금 60, 7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쭉 들어보면은 10대 때부터 참 많은 우여곡절과 또 인생 방황을 하면서 여물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런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도 기대됩니다. 예, 같이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인생 방황기.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폐의 쓴맛, 인생의 참 아픔과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우리 인생이 빛나고 또 참 인생의 맛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10대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런 사춘기를 보냈는지 먼저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분 계십니까? 10대, 나의 10대. 남의 사람이 제가 해볼까요? 저는 사실 이게 방황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닐 때, 뭐 그런 추구하는 뭔가가 있을 때 방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 너무 집이 가난했어요. 남의 여고를 다녔는데 도시락을 싸가면 엄내 아들은 반찬이 뭐 소세지나 뭐 이런 걸 구워오는데 도시락을 안 펼친 그런 적도 있고, 그럴 때 이 삶이라는 것은 좀 뭔가 경제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럴 때 이건 방황이라기보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우리 서재신님 고향이 어디죠? 남해에서? 설천입니다. 아, 설천. 네네. 아, 진짜 좋은 동네. 네. 버스 타고 통학했습니다. 아, 그랬네. 네. 어배까지. 그래, 설천하고 업하고 벌써 차이가 그렇게 났네요, 그죠? 그 보리밥이어서 뚜껑을 닫고. 보리밥. 아, 초등학교 근처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버스를 타고. 저 도시에서 보니까 설천이고 업이고 다 시골인데 우리 남편 중학교 친구 만나가 업에서 다닌 친구 건방처럼 뭐 샘처럼 설천이나 이런 데서 온지 촌놈이라면서 막 싸움하죠. 우리가 볼 땐 다 촌놈이지. 맞아. 왜 싸우지 내가. 이상하네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때 당시는 엄내 아이들이 도시에 아이 같이 보였어요. 성내 간다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런 기억은 저도 있네요. 그 도시락 이야기하니까 뭐 주로 우리는 이제 뭐 김치, 멸치 이런 거 하는데 정말 좀 조금 사는 애는 도시락에 위에 계란 후라이가 얹혀 있고, 그 저는 이제 걔가 흰자만 먹고 노란 자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자를 많이 얻어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중학교 때 그 혼밥 검사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예. 본식 장려. 반장이 체크하러 다니고 보리밥.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는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쌀밥 밑에 깔고 위에 보리만 싹 얹어가고 그런 적도 있고 교묘하게 그랬습니다. 저는 왜 그런 기억이 없죠? 잘 살았나 살았나? 학교를 안 다녔나? 아, 근데 그런 기억은 있어요. 그 뭐지 옥수수죽을 줬어요. 도시락을 이제 빈 도시락을 갖고 오면 그 초등학교 때 아닌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조금 잘 살아가고 뭐라 그래야 되노?
그 맵쌀밥도 안 먹고 찹쌀밥만 먹었거든. 그러면 우리 옆반에 내랑 같은 동학년에 사촌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이제 찰밥을 내가 가면 걔한테 찰밥을 탁 주고 나는 지 대신에 그 옥수수 죽이 먹고 싶어서 얻어먹었던 추억이 있어요. 참. 야. 요새 친구들은 상상을 못하겠다. 아, 재력이 있었구나. 그게 저는 제일 부러웠어요. 20대에는. 나는 어떻게 하든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20대? 내 10대, 제 10대. 여고 다닐 때 제 꿈이 그거였어요. 이게 방황과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는데 그런 게 방황스러웠어요. 왜 누구는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사나. 이게 그런 게 방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남해군에 1966년도 그때 당시에 우리 남해군의 인구가 13만 명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모든 물자나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런 시기였죠. 지금은 인구 뭐 4만 꼴랑 뭐 이랬는데 그때는 뭐 13만이었으니까. 예, 우리 10대에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시절인데 저는 중학교 때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중3 때 벌써 그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여학생들 한쪽으로 자꾸 눈이 가고 또 우리 같은 그 학교 보통 보면 뒤에 앉는 애들 있잖아요. 뒤에 앉는 애들. 네, 성숙한 아이들. 그런 애들 좀 노는 애들 그런 애들과 함께 다니면서 연애 그런 데 많이 관심을 갖고 이랬는데. 네. 그때 참 좋았다. 남학생들이 덜. 근데 오라이. 버스.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창선이 이제 고향이거든요. 창선 사포 고향인데 십리길을 걸어 다녔어요. 네. 십리가 몇 킬로예요? 4km. 예, 십리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길이 전부 다 좀 뭐라고 말할까 좀 어스스한 곳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뭐 제8 전봇대 목매에 따라서 뭐 그다음에 귀신바위 전설의 고향 그다음에 공동묘지를 지나서 옥천 저수지 거기 네 군데가 전부 다 산길이거든요. 그쪽은 신흥마을을 지나서 지금은 길은 나 있지만 신흥마을을 지나서 거진 절반 정도는 산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리길을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 다녔는데 그러니까 아침 8시 되면 차가 율도 쪽으로 가는 차, 그다음에 수산 지쪽 쪽으로 가는 차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못 하면 이제 걸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뭐 그 차는 비가 오고 이러면요. 야, 진짜 말하면 콩나물 시루는 저리 가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에 모자 쓰고 이렇게 오라 차장은 차장 아가씨인지 아줌마는 모르지만 예쁜 여학생 옆에 서는 게 이제 뭐 따로 흑심이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워낙에 많이 타니까 창문 열고 타기도 하고요. 가방이라도 좀 들고 가 하면서 가방 던져놓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기였죠. 도시도 그랬어요. 엄청 복작복작해서 갔어요. 그래서 방황했나요? 아니 도시락에 고구마 싸가고 그런 적 없어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방황이라는 주제를 듣고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다음에 또 사회에 나와서 방황했던 물론 지금도 방황하고 있지만 방황했던 걸 얘기를 하면 야, 이 1시간이 모자란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중학교 1학년春계방학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2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있다가 다시 이제 복학을 하니까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중학교는 수업이 45분인가 그렇잖아요. 고등학생은 50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반 학우들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적으니까 뭐 친구를 이렇게 같이 취급을 안 했죠. 그러니까 저도 물론 그랬었고 어린 마음에 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고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같이 가려고 항상 기다리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맞아요. 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학교 악대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건 창선 중종합고등학교 악대부 유명했거든요. 그때 교련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군악대. 악대부 들어가면서 그 단체 생활했잖아요. 저하고 나이가 같으면서도 후배라고 해가지고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주먹으로 머리를 툭툭 이렇게 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몽도를 넣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 방황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해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악대부 규율이 강하죠. 보통. 그렇죠. 네. 규율이 하고 우리 학창 시절 이야기하면 참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방황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위로 받으라고 노래 하나 임재범님의 위로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네. 숨죽여 울지 마요. 그 불 꺼진 방 안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물새듯 빠져나간 그 희망과 노력들이 헛 표정과 한숨 남겨줬나요. 그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쉬어가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생각들로 잠 못 들고 힘든가요. 알아요 그 마음 나 또한 늘 그랬죠. 가슴 속 불덩이가 차던 숨을 짓누르면 뛰쳐나가 밤새 미친 밤. 그대 넘치게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틀렸어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햇빛에 서서 그때를 기다려요.
예, 임재범님의 위로였습니다. 제가 참 임재범 가수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임재범님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방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 음악 목소리가 참 깊고 왠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 그런 들어보면 음악이 참 그런 노래가 많고 이번에 특별히 이제 싱 어게인 시즌 3에서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마지막에 같이 비상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참 듣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보면 인생은 방황하지만은 또 우리가 언젠가는 비상하고 높이 날아오를 그런 희망과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자동차과를 졸업했는데 바로 이제 울산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울산에서 포니 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차를 이렇게 만들고 또 수출하는 차에 이제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직장 생활과 내 꿈과 너무 거리가 멀고 이래서 저는 토요일마다 부산에 내려와서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내 꿈과 지금 현실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까 그런 고민 속에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를 이제 가려고 원서를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신학교 가려면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는 내대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방학이라면 방학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또 현실 직장 생활 그런 가운데서 젊은 방학을 많이 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어릴 때 아파하고 고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0대, 20대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청춘의 방황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 없습니까? 오늘 해보시죠. 제가 해볼까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 술 도가를 하면 부자라고 했죠. 맞아. 근데 저희는 그 술 도가를 했을 뿐더러 할아버지가 면장을 하면서 술 도가를 하시고 저희 아빠의 할아버지가 뭐 그 옛날에 장사를 하셨나 봐요. 그 옛날에 정말로 그러기가 힘든데 장애를 갔다 오면 술에 한가득 그 돈을 그 옛날에 엽전 그런 걸 갖고 와서는 땅에다 묻고 그렇게 부자였대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는 면장을 하시면서 술 도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부유하게 아무 걱정 없이 정말로 할머니 사랑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랐는데 예비고사가 있었잖아요. 그 12월 5일이에요. 그게 제가 너무 아픈 게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스승의 날도 12월 5일이었어요. 그랬어요. 저는 아팠기 때문에 그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비고사를 딱 치고 집에를 왔는데 갑자기 막 토사강난 그대로 쓰러져 갖고 일주일 동안 저는 의식불명. 근데 이제 그때 오빠가 그때 이제 첫 그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이제 이렇게 케이크를 갖고 왔더라고. 그 제가 기억에는 그 케이크를 가족들끼리 먹은 거 말고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는 그냥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이 났었구나.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열병이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서는 그때만 해도 뭐 병명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그 엄청 중요한 시기잖아요. 예비고사도 치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막 이런데 저는 아파서 그냥 내 몸도 운신을 못하니까 저희 아빠가 저를 완전히 케어하고 엄마는 또 다른 자식들도 있고 그때는 또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이랬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때 학교 들어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비고사를 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뭐 아파서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무슨 여대에 무용과를 갔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간 무용과가 1기였어요. 그때는 무용과도 잘 없었어. 근데 그나마 그런 데는 들어가기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그리고 저희 삼촌이 제가 들어간 학교에 교수로 계셨는데 삼촌이 어떻게 해가 애를 그렇게 입학을 시켰어.
근데 지금 그걸 생각하면 내가 제대로 뭘 못한 거예요. 네. 내 의지하고 다르게. 그럼 그때 정말 방황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이 눈도 돌아갔거든요. 그 정도로 그 열병이 사람 몸을 그냥 변화를 시키더라고. 동창도 생기고 누워만 있어서 한 2달 반, 3달을 학교 간다고 겨우 일어난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저한테 병문안을 오고 인생이. 네, 왜냐하면 고생이라고도 모르고 부유한 집에서 아직도 그런 건 있어요. 나한테 돈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돈이 많아요? 아니 그 많고 떠나서 돈 많으면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면 저도 숟가락 얹읍시다. 아니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아빠가 저한테 전화가 오면 세상 어느 연인보다도 더 정답게 애교 부리고 아빠도 저한테 그러고 저도 아빠한테 그러고 굉장히 여지까지. 아빠 전화 받는 걸 보면 사람들이 놀래요. 어머 아빠라 하면 신랑인 줄 알아요. 아니 친정 아빠예요. 내가 복이 많은가 보네. 생년월일을 한번 알아갖고 나와 엄청난 큰 태양이 저한테 있대요. 그런 게 명리학이나 타로 같은 거를 보면 근데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발휘를 못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태어났으면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조금 자유로운 영혼도 있고 그렇답니다. 우리 안현숙님은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아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참맛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리 정말 잘하시는데. 부러워. 이런 분이 우리 남해를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이라 남해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반항과 방황기를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 문경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제 선배님이십니다. 네. 저도 이제 부산기계공고 출신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되면 3학년 10월 달 되면 이미 합격자 발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선생님이 야, 너 오지 마.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오지 마. 이 정도였거든요. 10월 4일 날 발표가 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저는 마산으로 올라갑니다. 부모님한테 어디 간다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출한 거죠. 그때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있는 마산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친구가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거 집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는 어디 간다 말도 안 하고 그때 기억나는 거 그때 당시에 몇백 원 주면 이 다방에 가가지고 심야 다방이라고 있었거든요. 심야 다방에 가면은 요구르트 하나 주고 밤새도록 영화 보죠. 이상한 영화 같은 거 중국 무협 영화 이런 거 그리고 또 좀 야식꾸리한 그런 것들 하면 그래 아침에 7시쯤 돼서 그때는 통금이 있어가지고요. 나오지를 못했었어요. 12시 넘어가면.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딱 한 6시인가 7시인가 나오면은 한일합섬. 네. 수천 명이 와, 완전히 그 일대는 다. 그 막 미팅하고 안 그랬어요? 아니, 마산 합성동. 합성동. 마산 합성동. 다방에 영화 보러 가면서 이제. 성수겠네. 그러게. 그래가지고 졸업식 때도 안 가고 구정 때 나름대로 이제 돈 벌었다고 해가지고 막 선물 사가지고 집에 이제 가는데 얼마나 불안했게요. 그저 한 4-5개월 정도를 그래 갔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네, 훌륭하신 어머니.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도 청소년기에 가장 방황을 했던 적이 딱 2번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한 번 하고 고등학교 때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방황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건 절긴 것 같아, 보니까. 방황이라고. 그죠? 좀 그런 것도 보고, 그죠? 박정숙님은 혹시 그 실연의 기억, 아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첫사랑을 만나서. 첫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운명 예정론자라서 딱 그 사람 한 사람 만날 거다 생각하고 이제 누구 만나면 누가 대시하면 그 사람일까? 내가 만날 그 사람이겠다고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아니 박정숙 남편은 고향이 남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연애를 어디서 했다고요? 아니 그 사람 중2 때 부산으로 와서
내가 첫사랑이라니까 자기도 첫사랑이라고 했지만 뽀록났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는 첫사랑이니까. 크게 방황은 없었네요. 저는 그 7남매 중에 6째고 3남 4녀 중에 딸 막내인데 이제 집에서 보면 너무 이쁘다고 막 이러면서 보면은 엄마하고 언니하고 뭔가 집안이 어려운 일도 자기들끼리만 속닥거리고 막내하고 좀 안 끼워주고 좀 약간 서럽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면 뭐 막내니까 뭐 나중에 또 27살, 6살 때가 나 시집 간다니까 네가 뭐 한다고 시집 가냐면서 좀 이따가 가라고 그럴 정도로 엄마가 막 좀 끼고 살고 싶어 했는데 저는 이제 크면서 아마 이 집 가족 일원이 아니었을 거야. 어디서 많이 주운 것 같아. 보니까 다리 밑에서 영도 다리 밑에서. 그러기에는 큰언니랑 나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럼 둘이를 같이 주워왔을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면서 그때 이제 다락방에서 혼자 팝송을 많이 듣고 그때 이제 그 시즌 인 더 선 웨스트 라이프 그 대목 중에 I was black sheep of the family 나는 가족 중에 까만 양이다. 이거 내 얘기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막 좀 간이 컸으면 제가 집을 나갔을 건데 워낙 간이 작아가지고 뭐 반항할 힘도 없고 팝송만 열심히 듣고 다락방에서 네, 우리 박종식님 얼굴 보면 전혀 방황하는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대됐을 것 같은 느낌. 아니요, 완전히 좀 공부도 안 하고. 예, 우리 박종숙님께서 다락방에서 열심히 들은 웨스트 라이프가 부른 시즌 인 더 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Goodbye to you, my trusted friend. We've known each other since we were 9 or 10. Together we've climbed hills and trees, learned of love and ABCs, skinned our hearts and skinned our knees. Goodbye, my friend,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e spring is in the air, pretty girls are everywhere. Think of me and I'll be ther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hills that we climbed were just seasons at a time. Goodbye, Papa, please pray for me. I was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You tried to teach me right from wrong. Too much wine and too much song, wonder how I got along. Goodbye, Papa,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at the spring is in the air, little children everywhere. When you see them, I'll be ther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wine and the sun, like the seasons have all gon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wine and the song, like the seasons have all gone. Yeah, yeah, yeah. Goodbye, Michelle, my little one. You gave me love and helped me find the sun. And every time that I was down, you would always come around and get my feet back on the ground. Goodbye, Michelle,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at the spring is in the air, with the flowers everywhere, I wish that we could both be there.
예, 지금 우리는 라떼는 말이야 나의 인생 방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노래했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산 인생은 참 얼마나 재미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옵니다. 우리가 방황도 하고 또 깨어지도 보고 아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련도 당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러면서 우리 인생의 참맛을 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대 30대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종숙님. 예. 20대 20대 30, 40대는 그렇게 뭐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20대 말에 했기 때문에 30, 40대는 애 키우면서 그렇게 뭐 그지 현실적으로 방황 산다고 좀 애들 키운다고 아동바동한 거고 20대는 제가 워낙 술을 많이 마시고 다녀가지고 대학 때 친구들하고 술 얘기야 재밌겠다. 그러니까 막 그 낙지볶음 엄청 맛있게 한 집이 있었거든요. 학교 앞에 거기 가서 가만 보니까 이 집은 뭐 엄청 저희들 때문에 돈을 많이 버린 것 같아갖고 뒤쪽으로 가서 술도 막 몇 병 들고 와서 먹고 친구들 말로 그거는 뭐 들켜도 뭐 감옥 가는 일 아니라서 어쩌다 감씩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제 술 그만 마시고 다 나온다 이제 공부는 안 해도 학교는 좀 오라 해가지고 학교는 가긴 갔는데 술 끊어내서 끊었다고 그래서 이제 안 나가 마시면 이제 들고 호리병 같은데 술을 들고 와가지고 강의 없을 때 그 우리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방황했던 건 아니고 즐거웠습니다. 크게 뭐. 근데 지금은 술 끊었습니다. 제가 3번 실려 와가지고 한 번 실려고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실려고 결혼하고 나서 한 2번 실려고.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각성을 하셨네. 한 번은 제가 술 세다고 그 누구한테 자랑하다가 소주 2병 마시고 3병째 마시다가 거의 기절 비슷하게 해갖고 실려 오다가 엎어졌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이제 술 끊어야 되겠다.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애들도 있는데. 일찍 깨달았는데. 그때 한 40대 초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술 안 마시게 됐어요. 저는 40대 초부터 술을 먹기 그리고 이제 한 50대 갱년기 우울증이 좋대서 막걸리 너무 열심히 마시다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안 마시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갱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 이야기에서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윤동주 시인 시를 우리 과학쌤이 읊어줬거든요. 그 서시 있잖아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 저는 그 시를 듣고 난 시인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예. 지금까지도 저는 시 한 권을 써놓고 가는 게 내 인생 목표인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깊이가 없어 그런지. 20대는 사실은 여기 세 분은 다 좀 윤택했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큰오빠가 있잖아요. 먹고 살려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저보고 미용을 배우라는 거예요. 큰오빠님이 우리 기계공고 선배님이시죠. 자매 선배님이세요. 우리 큰오빠도 기계공고를 왜 갔냐면 제가 듣기로는 6살 차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그게 돈이 별로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안 드니까. 돈 없고 머리 좋은. 그 공부를 한 상위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 기술을 배우라 하니까 내가 뭘 알아 시골 촌놈이 시키는 대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미용 배우는 걸 잘 모르겠지만 그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에 시다라고 그랬어요. 시다. 그래 처음 가서 배우면 월급을 한 5만 원 줘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돈에 한이 맺혀가 4만 원을 적금을 엮고 있잖아요. 많은 용돈 모욕비 외에는 쓴 적이 없어요. 그 세월에 한 5년을 살았어요 제가. 그 돈을 다 집에 다 줬어요. 가난하니까 줘야 되는 건 줄 알고 지금 생각하면 참 그걸 내가 금전관으로 키웠으면 오히려 제가 쟤를 아무튼 그럴 때 이제 내가 신이 되고 싶은데 이 신은 못 쓰고 날마다 이렇게 일을 하고 매여 있고 아침 6시면 일어나면 저녁 12시까지 씻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 수금 타올 다 빨아야 되잖아요. 뭐
그럴 때 참 많이 슬퍼서 저녁에 많이 울고 나 혼자 누워자면 그 미용실에 딸린 이런 방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미용실이 커가지고 한 3명의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2명은 밤만 되면 나가버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아침에 오고 그래요. 그럼 나 혼자 자. 이 좁은 방에. 그러니까 그런 걸 내색하지 않고 있잖아. 묵묵히 이겨내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인고의 세월이었고 그게 어찌 보면 방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언젠가는 쨍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늘 그렇게 그 5년의 세월을 버텼는데 버티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 돈을 붙여주고 이랬는데 너무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그 내가 했던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느 날 우리 지금 만난 남편이 결혼을 하자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요? 결혼을 해버렸죠. 26세. 그러니까 그 20대 그 시기에는 지금 생각하면 참았던 그게 내 자산이 될 수는 있었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시인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지금 언젠가 죽기 전에 시집한 거는 알차게 남겨놓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 서지심님 이야기 들으면 새롭게 다시 보입니다. 누구를 원망한 적도 없고 저는 오직 언젠가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 돈은 많이 모으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28부터 39까지 제가 이제 그 운명인지 우리 남편 회사가 결혼하니까 한 2년 있으니까 약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제가 미용실을 차렸죠. 그래서 10년 동안 수입의 90%는 저축했어요. 남들이 흉을 보던냐고 주변 사람들이 뭐 돈에 원수졌냐 이러고 그렇게 한다고 잘 사는 줄 아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100% 시어머니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아무튼 아니 주변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좀 불쌍하듯이 보지만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40 이후로는 나는 내 하고 싶은 걸 할 거다. 마음대로 비웃어라 뭐 이런 생각. 혹시 별명이 땡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땡뽀. 근검 전략. 지금도 생활 습관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방에 나가면서 안에 사람 있어도 말거나 불 끄고 나간다더라고요. 항상 그 습관이 돼가지고 탁 나가면서 불 탁 꺼버리고 나가고. 근데 어찌 보면 저는 저에게는 좀 인색한데 이런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수입의 10%는 나는 기부를 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베풀고 삽니다. 그래서 강진만로 130 하에 조금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마음까지는 정말 인고의 세월을 20살 겨울부터.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왜 안 빌려주냐면 제가 클 때 엄마가 돈을 이제 빌려줘가지고 그 빚잔치 하는 걸 2번 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게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 하면 제가 하는 대답이 돈은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면 여러분은 은행에서 빌리면 됩니다. 그렇게 다 대답했어요. 왜 빌려달라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그죠? 저는 잘 빌려줍니다. 그래요? 오죽하면 내한테 그러기는 싶어갖고 빌려줘서 후회는 하는데 뭐 들어 한 번씩 빌려달라면 이러면서. 아니 저는 그러진 않고요. 그냥 어느 정도를 줘버립니다. 저도 100만 원 빌려달라면 50만 원 빌려주고 이거 못 받을 수 있다 이래갖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거. 100만 원 빌려주라는 사람 없었어요. 거의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3천만 원. 돈이 있어 보이는 것 같다. 아니 어쩌다 그렇게 돈 있는 표시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게 왜냐하면 제가 슬천이란 곳에 살았고 그 손님이 너무 많았고 나눠가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다 짐작이 되죠. 돈이 들어오니 또 안 쓰는 걸 아니까. 안 쓰는 걸 아니까 차근차근 모이네. 예, 우리가 이렇게 10대, 20대 우리 인생 방황기 좀 전혀 이렇게 겉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그런 속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아픔과 또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날아오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임재범님의 비상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며 날고 싶어.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것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되는 거야. 힘겨웠던 방황. 예, 우리의 힘겨웠던 방황을 피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거야.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그런 방황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10대, 20대를 지나서 이제 30, 40대 이제 결혼도 하고 우리 대표님은 지금도 방황하며 살고 있다고 했는데 뭐 우리 인생이 뭐 죽을 때까지 방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방황을 통해서 참 올바른 길, 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예, 꼭 이 이야기를 해서 해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시절 지금 뭐 20대 30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가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도 저희 다닐 때 학생들 2,700명이었거든요.
기계고. 학교가 15학급이고 학년마다 기숙사에 1,200명이 있었고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 그때 당시에 저처럼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애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걔들끼리 이렇게 위에 선배들부터 내려오는 불량 서클이 있었어요. 불량 서클. 네. 거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갔거든요. 입단식도 거창했었죠. 아무튼 그래 들어가가지고 그 학교가 한 10만 평 정도 되니까 한 10만 평 되죠. 되니까 완전 대학 캠퍼스죠. 네, 학교 개구멍이라고 해가지고요. 밤만 되면 점호 마치고 나면 해운대. 밤만 되면 해운대 놀러 가는 거예요. 거기도 해운대 아닌가요? 바닷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해운대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루는 1학년 거의 말 때쯤 돼가지고요.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바닷가에서 개구멍으로 나가서 바닷가에 놀다가 오면서 수박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축관이라 해서 1학년 교실에서 막 그 새벽에 서로 수박을 먹지도 안 하고 수박을 가지고 서로 던지고 장난치다 수의 경비 아저씨한테 이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220명 정도 되거든요. 교직원이 학교에. 학생 수가 많으니. 네, 학교에. 그런데 교무실 딱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니까 들어간 선생님마다 뒤통수. 맞아.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실에 애가 참 순하면서 항상 1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디에 있었냐면 문현동에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계속 저한테 형님 하면서 저한테 따라다니는 거예요. 좀 귀찮아 죽을 정도로. 얘는 저는 싫었거든요. 그랬는데 걔 목표가 뭐냐면 저를 전도하는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가지고 1학년 말 때쯤 돼가지고 어느 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자격증을 하나씩 다 따고 이론 합격에 있고 막 이랬는데 저는 아직 필기 시험도 안 붙은 거예요. 이제 2학년인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문현동으로 주말만 되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 토요일 날 교회가 39번 139번 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놀다가 거기서 자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일요일 날 들어오고 막 그렇게 막 그때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고등학교 제가 졸업할 때 자격증을 6개 따가지고. 오 마이 갓. 역설적인데. 너무 많이 차려. 그래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고 대구로 취업을 나갔다가 학교에서 불러서 다시 이제 학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고등학교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였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운이 사람으로 온다는 게 맞잖아요. 형님을 따르면서 방황을 또 할 사람을 그죠. 문현동 하니까 저도 문현교회라고요.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대연여중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지나다니죠 문현동은. 방황 이야기하는데 모범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엄청나게 방황을 했어요. 그냥 기숙사에서 제가 지금 손이 이렇게 지금 휘어져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얼마나 싸워보고 이랬는지 한 번은 싸우면서 막 이렇게 주먹질했는데 얘가 피하는 바람에 침대가 2층 침대거든요. 쇠 침대예요. 쇠 난간을 지어봐가지고 부러졌었어요. 그게 지금 그때 당시의 기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아무튼 그때는 진짜 방황도 많이 하고 술, 담배 피고 물론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술 먹고 담배는 피고 그랬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의 사람들이 술, 담배. 우리의 방황은 정말 아름다웠다. 지금 돌아보면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방황이었지만은 그때 그 시절 그때는 참 우리의 10대 20대 중고등 학창 시절은 참 빛나는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더 팝송 열심히 부르고 좀 더 열심히 춤추고 열심히 술 담배도 먹어보고 한번 그렇게 실컷 한번 그러고 싶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실컷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도해 보시면 지금은 글이 눈에 안 들어와서 눈이 침침해 글이 못 읽어 글을 못 읽어.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책 읽는 거예요. 눈이 안 침침해요. 오디오북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책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스탠드 켜고 침대에서
최소한 20분은. 네, 그래서 저는 책을 맨날 들고 다니는 30분 읽으면 글이 퍼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행히 아직까지 눈은. 예, 우리 김환선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젠 잊기로 해요. 우리의 10대, 20대, 30대 방황기였지만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다시 한번 깊이 간직하면서 이젠 잊기로 해요를 듣겠습니다. 다음번 라떼는 마리아에는 나의 겨울방학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잊어